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시지가, 특히 아파트의 공시지가 또 엄청 올라갔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죠. 공시가격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19.08%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2.7%가 올라간 이후로 또 최대치로 올라갔어요. 좌파 정부가 쓰면 왜 이렇게 세금을 폭등시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지난해 6%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올해는 그 3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3배. 19.08% 3배도 더 올라갔죠. 3배도. 심지어 세종 같은 경우는요. 세종. 거의 71% 올라갔어요. 71%. 서울에서도 노원 같은 경우는요.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30%가 넘게. 경기는 24% 올랐고요. 서울 전체적으로는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공시가격이 대폭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세금.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올라가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국토교통부는 진짜 웃긴 게 아니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죠?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도 안 하면서 그것을 발표한다고요? 아니 정부는 뭐하는 정부예요?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이 먼저인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왜 올랐는지 밝혀달라니 이것도 안 밝혀준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잖아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밝혀야 된다고. 지금 밝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은 7%였습니다. 세종시는 42%였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공시가격은 명백하게 과속인상이죠. 명백하게. 전국 평균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7%예요. 세종시도 42%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국의 공시가격은 19.8%가 오르고 세종시는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밝히지는 않겠다. 이것은 더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죠.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폭들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1조 8,181억 원에서 2020년에는요. 4조 2,687억 원이에요. 무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2배 이상.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도 2017년 40만에서요. 2020년 74만 4천까지 확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집값이 올라서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사실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부동산을 폭등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너들 세금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진짜 웃기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전 국민이 공무원들의 땅 투기 때문에 지금 분노가 아니라 우라통이 터져 죽는데, 예, 여기에다가 종부세까지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0년이 이렇죠. 2021년은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훨씬 더.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서울만 하더라도 41만 가구로 늘었다고 해요. 전체 공동주택,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중에 3.7%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예. 그러면 서울은요? 서울은 41만 가구면요 16%입니다. 16%. 결국은 종부세 쓰나미가 이제는 부유층을 넘어서 중산층으로,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로, 서울을 넘어서 전국으로 덮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으로. 사실 종부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부세라는 게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종부세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집 가진 사람에게 그냥 종부세를 때리겠다는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실제 국토부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요,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 이상 1주택자 중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유세가. 이러니 집 가지는 게 죄냐, 이 말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부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9억, 이것은요 12년째 그대로예요. 집값은 폭등했는데 종부세 기준이 되는 9억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정부가 군림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예,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놓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너희들이 떠맡으라, 이게 왕조 정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실패해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 놨으면 기준도 상향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 아니에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예, 부자로 취급하면서 거기다가 폭탄 같은 세금을 때리니까 이게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예,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가장 힘든 계층이 네,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입니다. 이 은퇴생활자들은요, 결국은 고정소득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야 될 판입니다. 외곽으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종부세도 종부세만큼 많이 오르지만 건강보험료도 장난 아니게 올라요. 건강보험료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한 30% 오르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평균 한 13%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13%. 예. 그러면 공시가격이, 예, 2020년보다 2021년에, 예, 27억 4천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도 25만 600원에서 26만 130원으로 늘어납니다. 26만 130원. 아니, 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6만 130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6만 130원을 내기가 쉽습니까, 어디? 예. 강남의 76제곱미터 아파트도 마찬가지 20만 9,760원을 내야 되고요. 관악구에 있는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14만 2,250원까지 내야 됩니다. 집값이 다 올랐으니 건강보험료는요. 예, 집이 싸든 집이 비싸든 다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만큼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렸다.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올렸습니까? 우리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니 모두가 다 통탄할 노릇이죠. 조세에 대한 형평성은 당연하고요. 어쩌면은 국민은 세금 내는 기계로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